검찰이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측에서 구입한 샤넬백 2개가 김 여사의 최측근에게 전달된 증거를 포착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비상계엄 당시 사용됐던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부정청탁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뭐 샤넬백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정황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 의혹이 있는 가운데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 건입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쉽게 통일교라고 칭해도 될 것 같은데 예. 이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청탁을 했다. 이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실질적인 청탁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는 의혹입니다. 통일교 2인자로 불리기도 했다는 고위간부, 전직 고위간부 윤모 씨가 정권 초기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캄보디아 사업 등 통일교 관련 청탁을 위해서 1,000만 원대 고가의 가방, 또 6천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넸다는 의혹이잖아요. 이미 퇴진한 정권이지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어떤 만약 범죄라면 당연히 처벌을 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뇌물에 해당할 수도 있고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일 수도 있고 또 알선수재일 수도 있거든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데 요약하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청탁 시도가 있었느냐, 또한 김건희 여사와 또는 윤 전 대통령까지도 여기에 관여되어 있느냐, 또 김 여사 측근들의 행위는 무엇이었으며 또 실제로 편의 제공이나 민원이 해결되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만약 지금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통일교만 아니라 다른 단체, 기관, 기업, 개인들도 유사한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기까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건진법사한테 그 목걸이랑 가방 어찌 됐냐 했더니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이 가방이 김건희 여사 최측근이 그 웃돈 주고 바꾼 정황까지 좀 드러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의혹을 가장 넓게 한번 펼쳐본다면은 최초 시작이 통일교, 그리고 예. 특히 한학자 총재 이름도 거론되고 있고 예.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이 전직 간부인 윤모 씨가 나오고요,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나오고 또 유모 행정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까지도 거론이 되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서 전체 이동 경로가 확인이 돼야 돼요. 근데 현재까지 확인된 거는 가방의 이동 경로는 윤모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했다. 예. 여기까지만 확인된 상태였잖아요. 예. 그런데 그 후에 수사를 통해서 새로운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사가 상당히 좀 새로운 차원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최근에 이제 밝혀진 내용은 이 해당 가방의 제조 판매사가 굉장히 수사에 협조적이다. 그리고 또 압수수색과 검찰 조사 등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것이, 일단 이 가방에 일련 번호가 있고 또 이것을 확인해 본다면은 가방을 누가 언제 구입을 해서 언제 또 교환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 전 행정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가방을 받은 다음에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했다. 이 교환 사실까지도 확인됐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교환 시기가 심지어 특정이 되고 있는데 2022년 4월과 7월이라고 하고요. 또 당시 교환할 때 추가적으로 금액을 더해서 좀 돈을 보태서 다른 모델로 바꿨다라는 내용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애초에 윤모 씨가 자신의 처제 명의로 구입한 사실까지도 확인됐다는 보도가 있거든요. 네. 굉장히 좀 자세한 정황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샤넬백을 받긴 했다. 그런데 그 후에 분실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최근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약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통일교 측에서도 이거 윤모 씨는 전직 간부이고 통일교를 스쳐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통일교 차원에서 뭔가 한 게 아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일이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또 이거 역시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어떤 일이 나올지 좀 굉장히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샤넬백의 최종 종착지는 어디인가, 이 부분이 핵심 가운데 하나인데, 조금 전 그래픽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검진법사와 그 전 수행비서 유모 씨의 입장은 김건희 여사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핵심이었고, 그리고 검찰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밝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즉 아까 쭉 한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의혹을 쭉 정리해 봤는데,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방 애초에
김건희 여사에게는 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분실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수사를 해보니까 유모 전 행정관이 이 가방을 건진법사로부터 받아서 교환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진술이 충돌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검찰이 그 부분을 또 다시 불러서 추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전성배 씨가 주장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번복을 했냐면 이거를 제가 분실한 게 아니라 사실은 유 전 행정관에게 주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것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에게 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심부름을 시킨 겁니다. 라고 주장한 거죠. 그럼 어떤 심부름이냐? 이거를 돈을 조금 보태서 다른 제품으로 바꾼 다음에 제가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어떤 거 이용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바꾸려 한 겁니다. 그래서 교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유 전 행정관 역시 지금까지는 이런 전성배 씨의 주장과 유사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수사에 따라서는 이 부분도 달라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의문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즉 우선 첫 번째로는 유 전 행정관과 김건희 여사의 관계입니다. 유 전 행정관이 예전에 그 코바나 콘텐츠 시절부터 10년 가까이 함께 일한 최측근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른바 디올백 전달 당시에도 현장에 있었다는 이제 국회에서의 진술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이인데 정말 김건희 여사가 이런 일들을 몰랐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게 첫 번째고요. 또한 두 번째는 유 전 행정관의 당시 신분입니다. 공식적인 대통령실의 행정관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아무리 여러 가지 좀 친분 관계가 있고 또한 무형의 힘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민간인이잖아요. 근데 민간인이 어떻게 청와대 행정관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냐. 또 그렇게 시킨다 하더라도 그 청와대 행정관이 그 심부름을 실제로 이행을 하느냐. 이 부분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이용하기 위해서 웃돈을 주고 교환하게 한 거다라고 주장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그 웃돈 언제 어떻게 어떠한 경위로 지급했냐라고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는 또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의문스럽고 또 하나는 이 교환의 목적입니다. 자기가 쓰려고 교환했다고 주장합니다만 사실 이렇게 교환을 한 목적이 그게 아니라 이거 가정입니다만 예. 김건희 여사가 이 선물 받은 물건을 확인을 했고 또한 그 후에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두 차례 교환을 했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물건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또는 직접적으로 확인했다 하더라도 다른 물건이 더 마음에 들어서 교환을 시켰는데 그 교환할 때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간 건 아니잖아요. 좀 전에 가정이 사실이라고 전제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교환한 게 또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교환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교환의 목적 관련된 의혹이고 또 하나는 이 분실 관련된 주장의 신빙성이에요. 특히 두 차례나 웃돈을 주고 바꿨다면은 사실 바꿨다면서도 그렇게 바꾼 걸 또 다 분실했다는 주장이잖아요. 예. 이걸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이걸 전부 다 통틀어서 다 합해보자면은 최초 주장을 완전히 번복한 겁니다. 그렇다면 전성배 씨의 주장 전체의 신빙성이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 수사기관도 검찰도 이 부분을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을 해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당시의 상황도 그렇고 이런 가방을 바꾸고 가방이 오가고 돈이 오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인지했는지 부분도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김 여사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전혀 몰랐다는 거죠. 전혀 몰랐고 애초에 통일교 측에서 이러한 선물을 했다는 것도 몰랐고 또 가방을 받은 적도 없다. 그러면서 이거는 단순한 추측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 보도되는 것 자체가 이거 옳지 못한 거 아니냐? 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아직까지 의혹 제기 단계이고 또한 수사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김건희 여사가 가방을 받았거나 또는 가방을 받은 것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교환을 직접 했거나 또는 지시했거나 또 더 나아가서 이런 가방 등의 대가로 어떠한 특혜를 제공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확인된 건 아닙니다. 예. 수사기관이 밝혀야 될 부분이죠. 네. 자, 이번 청탁에 그 통일교가 깊숙이 관여돼 있는지 이 부분도 이제 검찰이 좀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그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통일교의 관여 또는 애초에 통일교 차원의 민원 해결 또는 또 청탁을 위해서 이렇게 금전적으로 지출을 해서 물건을 사서 전달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통일교 측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 차원의 윤모 전 간부의 개인 차원의 일이었다. 통일교와는 공식적으로 관계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한학자 총재가 출국 금지된 거는 맞죠. 하지만 항상
피의자로 입건되어야만 출국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예. 특히 지금도 참고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참고인 신분이고 다만 앞으로의 조사에 따라서 이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 통일교가 이권을 위해서 또는 뭐 민원 해결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외에도 김 여사 관련된 수사들이 지금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수사들은 좀 어디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된 이런 그 목걸이와 가방 사건은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건진법사 관련된 사건 자체가 애초에 이 금융 가상자산 관련해서 시작됐기 때문인 거고요. 그리고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부분도 사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고검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뼈아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모든 게 밝혀진 건 아닙니다만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좀 미진했다. 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검찰 내부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검찰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걸 다 공개하고 모든 거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본격적인 적극적인 수사가 당연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핵심은 당시 시세조정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알았느냐, 좀 인식 여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밝히기 위해서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중앙지검에서 이루어진 명태균 씨 관련된 수사입니다. 네. 이거는 당시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입후보 관련해서 공천에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데 명태균 씨 등이 이미 상당 부분 진술을 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좀 더 본격적인, 좀 진전된 수사 단계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고요. 다만 또 검찰의 중요 인사들이 또 최근에 직을 또 그만뒀잖아요. 중앙지검장 역시 마찬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수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도 보겠습니다. 경찰이 대통령 비화폰 서버 기록을 경호처에서 모두 제출을 받았고 또 윤 전 대통령이 쓰던 비화폰 그리고 업무폰 실물도 확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고 또 수사를 하다 보면 증거가 나오고 또 그러한 증거를 통해서 혐의 입증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이 수사는 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아니고요. 예. 당시에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한 집행을 거부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공무원들도 함께 경호처의 여러 공무원들도 함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해요. 그런데 당시 이 대통령실 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김성훈 전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이 됐고 수사가 난항을 겪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거가 새롭게 확보가 된 거죠. 대통령실에서 비화폰 실물 그리고 또 당시의 서버 기록을 이미 제출했다. 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미 제출은 이제 강제 수사와 좀 대비가 됩니다. 이제 대상자가 원치 않는 경우에도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제 강제력을 사용해서 압수를 해서 올 수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죠. 즉 이제 대통령실 그리고 또 경호처에서 뭐 안보라든지 보안 관련해서 이건 비밀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압수수색 협조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압수를 못했는데 이 압수수색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줄여서 뭐 압색이라고도 많이 합니다만 순서는 압수를 한 다음에 수색하는 게 아닙니다. 수색을 한 다음에 압수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서버 기록이나 비화폰 실물도 이미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거 역시 압수 절차를 거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미 제출이라고 하면 강제로 빼앗기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제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검찰 수사기관이 그걸 받아서 이미 제출된 이런 증거물을 압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장에 의해서 압수를 하든 아니면 이렇게 이미 제출을 통해서 압수를 하든 이렇게 압수된 물건들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해서 범죄 사실을 밝히는 자료로 쓰게 되는 것이죠. 말씀하신 그 이미 제출은 어찌됐든 간에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압수수색 시도했는데 좀 성공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김성훈 차장 사의 표명한 이후에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사의 표명 전에는 사실 수사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의 기류를 읽기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것도 뭐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조직 내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데 사의 표명한 후에는 당시 있었던 일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뭐 영장의 집행은 아닙니다만 이미 제출을 했고 그에 따라서 압수가 이루어졌고 현재 증거물에 대한 분석 작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앞서 이제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한 수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인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자료는 포함이 안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서버라는 게 이 비아폰 서버를 보면 제가 뭐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정확히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당시의 통화 내역 또 문자 메시지 수발신 내역 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이 건의 수사는 좀 제한돼 있습니다. 즉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관련된 수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골라내서 증거물로 이제 가지고 온 거죠. 그런데 서버 기록 전체를 보면은 이번에 기록이 작년 12월 3일부터 올해 1월 22일까지의 기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직접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 이 내랑 관련된 어떤 통화 내역 또는 문자 메시지 수발신 내역 역시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올 경우에는 오히려 법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당시에 청와대 경호처의 관계자들도 동석을 해서 어떤 부분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이 있으니까 가져가도 되고 어떤 거는 안 됩니다. 등등을 함께 보면서 다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거든요. 이런 절차를 거친 것을 가지고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12월부터 1월까지 내용인데 원래 비아폰 서버 기록이 이틀마다 이게 자동 삭제되는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다 복구가 됐나 보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언제까지 저장이 되고 언제부터는 완전히 없어지느냐 이 부분도 관련자가 아니고는 알 수가 없고 그래도 어찌 보면은 일반적으로 모르는 게 당연하고 또 몰라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또 지금이야 내랑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런 일이 없었다면은 그 누구도 사실은 제대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게 정상인 거죠. 국가 보안과 안보를 위해서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언제 다 완전 지워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포렌식 작업을 통해 가지고 복구를 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죄 입증을 위한 증거까지도 이제 활용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네, 그 안에 어떤 자료들이 지금 들어있을지 확실하진 않지만 검찰이 이번에 확보한 자료가 일종의 판도라의 상자가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진행된 것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 거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내용들이잖아요. 예. 하지만 기소가 됐다 하더라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가 됐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수사를 법적으로 못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물론 조심스러워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새롭게 증거로서 확보된다면은 그거 역시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좀 면밀히 고민을 해서 활용 여부를 또 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